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엄청 날씨가 덥네요. 지금 체감 온도가 33도? 네, 뭐 나가면 거의 타 죽을 정도의 날씨인데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실내로 가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역시나 이제 역대급의 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타난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나타난 SK 바이오팜 요 대박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할 생각이고요. 증시 역사상 최대 바이오 빅사이클의 중심에 설 주도주가 무엇일까? 이런 얘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SK바이오팜 경쟁률 대박, 뭐 800대 1, 기관들의 800대 1 이제 수요 예측 경쟁률이 우리가 체감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다는 거를 체감해야 돼요. 지금 역대급의 자금이 지금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 예탁금을 보면 그런 자금들하고 초저금리 상황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증시였던 위기, 최저점이 찍히고 나서 올라오는 이 강세 국면으로 가는 어떤 이 국면 속에서 바이오 업종이 지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어떤 엄청난 큰 사건, 이벤트,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바이오 업종이 빅사이클이 확 열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어, 어떤 정말 어떤 시세를 터트려 줄지 정말 아무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한번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팜에 대한 얘기,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이제 썸네일 보면 여기 최태원 회장 그리고 장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장녀가 이제 SK 바이오팜에 이제 입사를 했죠. 그만큼 SK 그룹에서도 딸을 요 회사에 보낼 정도 그리고 바이오 유학을 보낼 정도라는 거는 예, 앞으로 세상에서 바이오가 중심에 선다는 거를 예, 이 대기업의 이제 총수가 가장 잘 알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을 시원하게 한번 좀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 흐름에 편승하라 이거죠. 결국은 트렌드에 편승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습적인 어떤 주식의 일반론들 그런 것들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그래서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돈이 몰리는 방향 이런 거에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생각들 이제 어제도 이제 댓글 보니까 현대차 주식을 이제 갖고 있는데 뭐 약간 손실 구간이다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니, 좋은 종목이죠. 좋은 기업이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어떤 수출 산업으로서의 어떤 좋은 기업이고 중요한 기업인데 주식의 관점에서는요. 제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어, 향후 주도 업종의 주도주로서 올라서기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완전 테슬라를 엎어칠 수 있는 전기차나 정말 수소차 사회가 도래하면서 거기에 완벽한 1위 기업으로서 예, 매출액이 폭발한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주도하는 어떤 성장주 관점에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주요 뉴스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SK바이오팜 수요 예측 폭발. 국내 기관 976곳, 주문 총액 569조 원. 569조 원. 여러분, 근데 SK바이오팜이 이렇게 큰 기업이 이런 경쟁률과 이런 어떤 이제 보호 예수 확약 이따가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
와, 이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삼바, 예,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이런 대여들이 있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 뭐 다 봤지만 이거는 뭐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셔야 돼요. 예, 이거는 이 바이오 장 자체가 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예, 돈이 이렇게 지금 몰리는데 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데 눈길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예, 바이오는 한번 흐름 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시세가 폭발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퍼가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이런 제한선이 없기 때문에, 업계 평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뭐 그냥, 예전에 신라젠이 뭐 10조 가고 그랬잖아요. HLB도 그렇고. 그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90%가 밴드 상단 초과를 제시했다. 예, 공모가 이제 밴드가 있거든요. 얼마 매길지. 이게 밴드 상단을 초과 제시했다. 와, 이거 하여튼 저도 18년 거의 20년 가까운 주식 이제 경력을 갖고 있지만 역대급이에요. 예, 처음 봤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요. 보호예수 확약 비율도 83%. 이제 락업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에 안 팔겠다. 이게 이렇게 걸어야지 물량을 더 받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83%나 걸려 있다. 예. 다음 주죠. 23일, 24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하는데요. 수십조 몰리겠죠, 당연히. 예, 수십조가 몰릴 겁니다. 그래서 역대급의 경쟁이 나타나게 될 걸로 보고요. 뭐 수요 예측 836대 1, 공모기업 중 경쟁률이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5천억 이상. 중소형주는 뭐 800대 1 넘은 것도 있었죠. 예,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이건 뭐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공모를 하는 기업으로서는, 예, 5천억 이상 공모 기업 중 역대 최고다. 공모가는 상단 49,000원에 확정됐다. 예. 그래서 2014년 11월 상장한 삼성 SDS의 수요 예측 경쟁률인 651대 1을 큰 차이로 뛰어넘었다. 예, 공모 금액이 이제 9,500억, 거의 1조 원 이제 자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상장이고요. 음, 이제 뭐 해외 기관까지 합친 것 같거든요. 아까는 뭐 900 몇 개라고 했는데 1076개 기관 참여. 삼바,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높아. 예. 증시 회복의 바이오 매수 영향이다. 시총이 이제 3.9조로 공모가 산정됐는데, 보통 이제 이 공모 이런 어떤 경쟁력이 나타나면 따상이라 불리죠. 예. 상장 첫날 이제 이 90%에서 200% 사이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바로 공모가 대비 2배, 그리고 플러스 30%가 이제 상한가잖아요. 이걸 이제 보통 따상이라고 그러는데, 더블 상한가. 예. 이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하여튼 어, 그래서 이 시장 분위기가 뭐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예,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게 확실해 보이고요. 음, 하여튼 이 정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예, 따상이 진짜 될지.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이 투자 설명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예, 공모가 49,000원에 이제 모집되는 이제 주식 수가 거의 한 2천만 주 정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공모를 통해 이제 걷어들이는 자금은 9,500억, 예, 거의 1조 수준으로, 예, 책정됐고요. 여기 일정들은 뭐 이렇게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는, 예, 청약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사주 요때 청약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다음 주에 뭐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SK 관련 그룹주들의 주가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 솔직히 청약해도 몇 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차피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일정 물량들을 이제 무조건 사야 되기 때문에 첫날부터 아마 매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유통되는 주식수가 뭐 총 주식수의 이제 한 5% 내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품절주 개념으로 될 거고, 예. 그래서 이 역대급의 자금이 공모청약에 몰릴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워낙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보통 이 여러분이 이제 청약하려면 요 증권사 가서 이제 계좌 투고 청약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총액 인사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뭐 경쟁률 미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기업이 아니라 보통 상장할 때.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증권회사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경쟁률 미달돼도. 그걸 이제 총액 인수라고 하는데요. 뭐 다 총액 인수하는 거죠. 하나금융투자, SK증권, 뭐 한국투자, NH 이런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 공모 이제 대상 기관하고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배정 80%, 우리 사주 조합. 요거는 이제 1년 동안 팔 수가 없거든요. 요것도 이제 락업된 물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1900만 주. 그래서 일반 청약자 390만 주. 이게 이제 바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죠. 이제 기관 투자자 물량 중에서도 락업 안 걸린 거는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물량이 많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관 투자자 거는 딱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요 정도가 기관이고 요게 이제 유통될 수 있는 물량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한 2천억 수준 정도. 그래서 수요 예측 참여한 어떤 내역들을 보면요. 이제 운용사 454군데, 투자 매매 중개업자, 연계금 운용사 208개, 뭐 기타, 뭐 자문사 뭐 이런 데 막 섞여 있겠죠. 사모펀드 뭐 이런 것들, 뭐 투자 법인들 막 섞여 있을 거고. 여기 이제 1076군데. 그래서 수량으로 보면 이게 몇 주냐? 98억 주. 98억 주. 와, 역대급이네요. 98억 주. 그래서 경쟁률이 여기 보시면 최종 835대 1. 이렇게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에 이제 신청한 가격 분포를 보면 와, 무섭다, 무서워. 밴드 상단 초과. 제시한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제시한 거예요. 49,000원 공모가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밴드 상단. 그 이상으로 가격을 써낸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물량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와, 이거 뭐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뭐 역대급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역대급이다. 예. 역대급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무섭다, 무서워. 이거 어떻게 예. 투자 심리가 정말 굉장히 폭발적이네요. 예. 소문난 잔치가 되는 건데 과연 이게 뭐 이걸로 이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단기간 쉽지는 않죠. 바로 이제 급등해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 받은 것도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경쟁이 높으니까 매덕 놓고 뭐 진짜 뭐 한 매덕 놓고도 뭐 1, 200만 원 받을 정도 요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돈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내역인데요.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이제 보유 이제 기간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겠다. 요거 이제 락업이라 불리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상장 직후 이제 출회될 물량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어떤 내용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물량을 받았을 거고 기관들 공모 청약한 물량들은 거의 대부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총 수량 대비 비율이 80%,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올까? 모르겠어요. 예. 나올까? 쥐고 있지 않을까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개인들 물량 그 정도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만약에 받는다면 그냥 쥐고 갈 것 같아. 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품절주인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예. 예전에 이제 엊그제 제가 사례드렸지만 메디포스트 그거 뭐 상장하자마자 막 점상한 거 몇 방 날린 것처럼 하여튼 물량 없이 그냥 바로 첫날 따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의무 복유 확약 요 81%, 요 비율이 얼마나 높은 거고 이게 이 뭐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제 요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청약당시입니다. 삼바. 예. 삼바가 이제 기관들 참여 건수는 비슷했죠. 예. 근데 경쟁률은 요거보다 이제 높았어요. 이때 거의 한 9조 가까이 이제 공모가 매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상태 기업이고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조금 못 미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확약 비율 자체가 24%였어요. 건수로 치면 13%. 그러니까 지금 이 SK 바이오팜의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죠. 예. 삼바보다 훨씬 이게 지금 낮은 가치로 이제 상장하기도 하니까 뭐 국내 이제 신약 기업들 중에서는 뭐 완전 대장이죠. 2건이나 지금 FDA 승인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된 기업 그리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에 대규모 청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역대급의 공모 청약의 어떤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그리고 관심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이오 쪽에 대한 지금 수급이 이쪽으로 확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다시 은행 예금 통장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장 직후 유통 주식수는 총 주식수 대비해서 한 5%?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절주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보유 확약이 81%니까 나머지 기관 받는 물량이 한 20% 정도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고 또 일반 투자자의 390만 주 물량 5%, 이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략적으로 한 5% 내외 정도 유통 물량 친다면 야 진짜 품절주죠. 삼바가 진짜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계속적으로 기관이 막 패시브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자금들이나 외국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밀어 올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수급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예측은 사실 이거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럼 이제 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요. 뭐 운영 자금, 뭐 개발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을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이제 인수하는데 뭐 쓰겠다 이런 자금들을 최종 총 6,450억 정도로 측정해서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금을 이제 연구 개발비로 쓸 텐데요. 사실은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적으로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후속 파이프라인이에요. 이미 이제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판매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기대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가능성, 기대감, 이게 뭐 통과되면 막 수조 원의 매출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야지 주가가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거든요. 이미 신약이 FDA 승인 받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뭐 매출이 한 달에 뭐 몇십억 정도, 몇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는 거에서 주가가 크게 반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큰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부분은 후속 파이프라인이 이제 뭐 임상이 2상 들어갔다, 3상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좋게 나왔다, 또 이제 뭐 새로운 어떤 항암제를 다른 데서 도입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고
확 급등할 거 아닙니까? 상장하자마자. 예. 그러면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또 예측하기 어려운 게 수급 쪽으로 완전히 그냥 뭐 품절 주면 조그만 뭐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후에 이제 주가의 어떤 동인으로 작용할 부분의 모멘텀은 후속 파이프라인이다. 예,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속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자금 이제 집행한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심히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뭐 통증, 희귀 뇌질환, 항암 분야에서 유효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항암 분야나 뭐 희귀 쪽으로 하게 된다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구체화된다면 주가에 좀 좋은 어떤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금들을 세노바베이트 이제 적응증 확장, 예, 이 부분을 자금을 좀 집행할 예정이고요. 카리스바메이트라는 이제 희귀질환, 뇌전증 희귀질환 쪽으로 이제 임상 1, 2회 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 3상 이제 내년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이제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임상 3상 진입한다는 부분들, 또 이제 기존에 두 개가 또 FDA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FDA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예, 그런 것들이 또 아마 작용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CNS 다른 질환, 중추신경계, 뇌 관련된 다른 질환들, 그리고 항암 쪽, 예, 항암 쪽이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올라온다면 주가 모멘텀 좀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암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뇌종양 치료제 한 개를 보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뇌종양 치료제, 뭐 규모종, 세포종 그런 쪽은 약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시간만 주는, 예,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후속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향후 주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로 요 부분은, 예, 요 부분은 이제 후속, 예, 파이프라인들을 다른 데서 이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예, 그런 걸 이제 디벨롭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를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하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 예, 상환도 하겠다. 1000억 정도. 요 부분도 이제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하고 이제 비교 부분도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업은 역시나 이제 유십이라는 이 뇌전증 쪽, 뇌질환 쪽에서 이제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요. 보시면 매출액도 뭐 6조, 좀 감소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이 조금 이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약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그래도 한 30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10배, 17배, 17배 수준 정도 받고 있고요. 이제 영업이익도 뭐 그래도 1조는 꾸준하게 넘는 수준이죠.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예, 이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뇌전증 이제 치료제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고, 뭐 다른 어떤 기업들도 보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재즈 기술출한 기업이죠. 여기도 이제 6조 원 넘는 수준의 시총을 형성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SK바이오팜도 상장을 하게 되면 한 6, 7조에서 뭐 시장이 굉장히 또 퍼포먼스를 낸다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시총도 아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뭐 U12를 넘어서긴 좀 어렵겠죠, 당연히. 예, 그 정도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 약간 좀 불확실한 어떤 측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기사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SK 바이오팜의 주가는 자체 개발 신약인 세노바메이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보인 첫 번째 신약인 솔리안 페톨린 올 1분기 23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전 분기보다 매출이 30% 급감했다. 연매출이 최대 6천억으로 예상됐으나 연매출이 이거 되겠어요? 예. 코로나 사태로 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사실. 이달 출시한 세노바메이트도 코로나19로 마케팅과 영업이 어려울 수 있다. 회사 측은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해 세노바메이트의 처방이 지연될 수 있고 예상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미국 시장이 거의 절반 이상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팔 수 있어야지, 영업을 해야지 결국은 매출이 제대로 나올 수 있고 이 기대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 잠시만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요 표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미국 쪽 이제 확진자, 일별 확진자 요거 추이입니다. 늘어나는 추이, 증감 추이인데, 지난 3월달, 4월달에 이제 하루에 3만 명씩 늘어나다가 최근에 5월달에 조금 이제 확진자 증가 추이가 조금 느슨해졌어요. 한 2만 명 수준?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죠. 뉴스 보면 최근에 일부 주는 사상 최대로 다시 늘고 있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은 여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의 전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영업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한동안.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관심은 사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으로 계속 쏠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SK바이오팜 비롯한 다른 어떤 신약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도 영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지금 뚜렷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리스크적인 부분, 불확실한 어떤 부분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세노바베이트는 미국에서 이제 UCB와 이제 글로벌 제약사 UCB와 경쟁해야 한다. UCB는 이 2, 3세대 뇌전증 치료제인 케프라와 빈펫을 보유한 뇌전증 분야 전 세계 1위 회사다. 시가총액이 아까 봤지만 이제 22조 원, 이 거대 기업이죠. 2016년 뇌전증 치료제 브리비 액트를 추가로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처음으로 성공한 신약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아직 매출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 데이터들은 굉장히 좋게 나와 있거든요, 이 세노바베이트가. 근데 이게 또 판매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또 어떤 부분으로 흘러갈지는 우리가 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분명한 이제 영업에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투자에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이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산정을 할 때도 이제 상장 당시 요 세 개 파이프라인을 주요 어떤 타겟으로 했고요. 주당 평가 가액을 59,000원 정도로 이제 책정해서 여기 이제 할인율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이제 책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59,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SK바이오팜 분석 영상에서 파이프라인 짚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못 보신 분들 요거 체크하시고요. 스노피라는 요 이제 수면장애 기면증 관련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미 이제 기술 수출을 재즈사 쪽으로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아 12개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그쪽으로 넘겼고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이 매출액을 알기 위해서는 재즈사의 이제 분기 실적을 계속 체킹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매출에 대한 경상 기술료를 수치를 게시를 했다 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죠. 아직은 적지만.
그리고 이제 핵심이 여기죠. 세노바메이트. 시장 규모가 이제 6, 7조 규모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일부분을 가져갈 거다. 그리고 뭐 1조 원 정도 시장 규모는 가져올 거다는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가치를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직판 들어가죠. 예, 회사 이제 설립해서. 그리고 이제 유럽은요, 기술출했어요. 예, 기술출해서 32국에 대한 기술출 계약을 했고, 뭐, 이 마일스톤 이제 수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되고, 후속이 이제 파이프랑 가장 이제 기대되고, 속도가 빠른 게 카리스마 메이트. 이제 희귀 소화 질환인데요. 이것도 이제 뇌 쪽이죠.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보시면 3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달에 1, 2상 완료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요 기업의 이제 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임상 진행을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예, 내년까지의 이 파이프라인 주요 이벤트인데요. 올해 12월 달 카리스마 메이트 임상 1, 2회 이상 완료. 요 포인트. 그리고 올해 연내로 항암 신약에 대해서 IND 신청 예정이 있어요. 요게 이제 공개된다면 조금 주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 메이트 내년 연내 임상 3상 개시 요 부분들, 뭐 항암제 프로젝트 개발 공개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내년 이제 또 이제 세노바메이트의 그 적응증 확대 전신 발작 3상 임상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킹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뇌 관련된 뭐 뇌신경 관련된 주요 학회 일정, 이때 이제 SK 바이오팜이 또 관련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중간 결과 뭐 이런 것들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팜엔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상장 직후는 이제 품절주로서 급등 가능성이 가장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세노바메이트의 이제 미국 출시와 적응증 확대. 적응증 확대가 된다는 거는 이 약에 대한 이 신약에 대한 향후 매출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더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또 좋은 어떤 포인트가 될 거고요. 카리스마 메이트라는 그 이제 세 번째 가장 기대되는 신약, 요게 이제 3상으로 진입할 때 그 모멘텀도 중요할 듯 해요. 그리고 세노바 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출시하거나 또 이제 직판하게 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어떤 기대 모멘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 주가 모멘텀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공개 혹은 임상 레벨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중요할 듯하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기대 가치를 보이면서 이제 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정작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주 가져갈 수 없다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영향과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데 더 중요할 거고, 우리가 뭐 셀트리온 그룹주나 제넥신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기관 수요 예측 역대급 결과죠. 예. 그러면 일반 공모 청약에도 수십조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조. 예. 말이 진짜 수십조지.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역대급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뭐 지금 고객 예탁금도 지금 뭐 거의 48조, 50조 가까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 상당 부분이 또 SK 바이오팜 청약으로 들어올 거고요. 해당 청약 자금 상당 부분은 바이오 섹터로 유입될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확실할 것 같고요.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수십조가 갔다가 몇 주 못 가져갈 거 아닙니까? 예. 못 받잖아요. 청약 경쟁률 셀 거니까. 그럼 그거 이제 어디로 갈까? 예. 제가 생각하는 부문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심리가 이제 쏠림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요, 단기간에 이제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섹터 전체로 번진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기간입니다. 이 바이오 섹터는요, 짧고 굉장히 세게 시세가 불어닥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로 가는 종목 투자가 아닌 것들은 이 단기간이라는 거,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 시세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짚어드리게 될 거예요. 분명히 고점 패턴이 나올 겁니다. 바이오 섹터는 천정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대부분 단기적으로 접근한 바이오 종목들은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에 집중되는 자금의 성격과 심리는 탐욕을 자극하는 재료가 됩니다. 탐욕. 이게 이제 굉장히 시세 분출에 중요한 어떤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점진적인 실적의 증가에 의한 자금은요, 점진적으로 들어오면서 중장기적인 수급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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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뚜벅뚜벅 들어오는 작업인데, 신약 개발에 대한 재료 모멘텀은요. 신약 개발에 대한 재료 모멘텀은 단기적인 수급의 블랙홀 성격이에요. 단기적으로 확 몰아닥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신약 성공하면 그냥 막 수조원의 매출이 막 떨어진다, 막 이런 막 상상력을 계속 자극하고, 그게 막 계속적으로 수급을 단기적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우리가 과거에 봤죠. 신라젠, HLB, 메지오, 영진약품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예, 신루타, 템베거가 단기간에 나왔죠. 단기간에. 아니 뭐 그렇잖아요. 단기간에 나왔잖아요. 진짜. 뭐 신라젠, HLB, 메지오는 조금 계단식으로 올라왔지만 영진약품까지 보면 10배 올라가는데 뭐 한 몇 달 걸렸나요? 3개월 걸렸나? 3, 4개월 걸렸나?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빅사이클 펼쳐지죠. 바이오 사이클이.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기대받는 게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개발하는 업체들이 템베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니 팬데믹 현상이,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이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지인하고 통화하는데 100년에 한 번 나올 거면 이게 재료 아닌가요? 하니까 1000년 아닌가요? 이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하여튼 하여튼 뭐 심각한 거죠. 우리 인류에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주식의 관점에서는 2020년 바이오 빅사이클 장은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이런 글로벌 팬데믹 이 상황 하에서 결국은 코로나 관련주가 핵심이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의 이제 상장이, SK 바이오팜으로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뭐 몇 주 가지도 못하는데 이게 상장하자마자 따상이 된다 한들, 예? 주식을 쥐게 되는 게 100만 원, 200만 원어치인데 이게 뭐 자산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어요. 이걸로는 돈 못 번다고 보고요. SK 바이오폼으로는 돈을 못 본다. 이렇게 보고요. 이 여기에서 아쉬움을 가진 자금들이 상당 부분 바이오 섹터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빅사이클 열리는 부문,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자금은 집중되고 여기서 텐베거가 분명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열면서 바이오 빅사이클이 열리는데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작년부터 케이블 방송에서도 올해 바이오에 큰 장이 선다는 걸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리고 저를 또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일요일 너무 덥습니다. 지금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요. 아들하고 밖에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죽을 것 같아요, 나가면. 그래서 또 이제 건설적인 얘기들을 유튜브 또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어제 제가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그 한 구독자분의 사례, 미수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부분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낮잠을 좀 자다가 막 좀 꿈을 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당연히 굉장히 막 급등주 막 위에서 물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기억이 어제 좀 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그런 이제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딱 이렇게 뛰쳐나온 것 같아요. 기억이. 그게 꿈에서 나타난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결국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결국 자양분이 되고 또 더 나은 어떤 투자를 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사례드린 그분도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위한 또 이제 약이 된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래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주식으로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실패를 딛고 올라선 긍정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고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길을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휴일 마무리 계속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또 좋은 컨텐츠로 또 계속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박사 이만 불러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